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날씨도 갑자기 약간 좀 추워졌는데 시니어 포럼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력 선장 표성일입니다. 경력 선장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고 그 다음에 해군에서 또 구축함 함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이라는 게 붙인 의미는 제가 취업 지원을 해드리는 분들을 모두 배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주는 선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력 선장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한 15분 약간 더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한 3가지 주제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주제 2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그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목은 베이비 부머가 순기능 이익 집단이 되려면 하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걸 쪼개봤습니다. 먼저 베이비 부머가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분, 베이비 부머라 하면 혹시 한 말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55년에서 23년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55년에서 63년에 1차 베이비 부머고 2차 베이비 부머는 또 68에서 74년까지의 그 출생 연도로 가진 분들인데 지금 2010년도부터 대규모로 매년 한 20만 정도가 계속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계속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순기능을 가진 어떤 이름이 조금 그거 하긴 한데 어쨌든 그 자기들끼리의 집단이 되려면 요게 주제인데요. 순기능을 한번 찾아보니까 본래 목적대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기능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사회에 좀 반대, 즉 역기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순기능,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과의 약간 일자리, 일거리 이런 거니까 거기에 순기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익집단은 특별한 어떤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한 집단을 이익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부머가 순기능 이익집단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찾아오는 변화의 유연해지자. 물론 그 전직 지원이나 취업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또 변화를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학자분들이 내놓은 이론에 기초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이제 5에서 63, 68에서 74, 1차, 2차 베이비부머를 말씀하셨는데 베이비부머가 뭐냐를 먼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죠. 제가 여기 50세의 선을 그어놨는데요.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이 외부의 영향을 안 받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약 100세로 보고 50세 전후해서 퇴직하고 남은 50년을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 볼까 하는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50세를 일단 기점으로 하고 인생 1막을 50세 이전에 2막은 50세 이후에 하는 이런 개념으로, 물론 2, 3, 4막 한 4막까지도 갈 수 있겠죠. 벌써 뭐 3, 4막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베이비부머 5에서 63, 2차는 68에서 74년이고 고용노동부 현재 법령상에는 준고령자, 고령자 앞으로 이제 작년으로 바뀔 거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베이비부머들이 사실은 40대 약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머는 아마 일을 할 수 있는 한 75세, 그러니까 50에서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그 반 한 75세까지 일을 해야 하므로 다소 약간 1차 베이비부머에서 벗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사실 베이비부머가 순기능을 발휘해야 될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베이비부머의 순기능 발휘 기간은 50세부터 75세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제 자체가 변화에 유연해지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화의 어떤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베이비 부모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뭐 지난번에 이제 삼성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주제를 이걸 줬습니다. 결론을 안 내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 흰 도화지 한 장 들고 가십시오. 요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가서 본인이 써보세요입니다. 그럼 이 주어진 흰 도화지 위에 어떻게 써볼까요? 일단 여기 인생 2막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 축선이 흐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시작부터. 이건 변환관리라는 책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 알려진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분이 일단 변화를 하려면 처음에 무언가를 내가 있는 상태에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버리거나 끝내야 다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게 들어오죠. 내가 내려놓으면 또 새로운 걸 어떤 의미에서 또 채워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중립지대를 지나서 사실 나중에는 이 거의 끝내고 새로움이 이 구역을 차지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변화는 뭘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 이게 변화가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볼 땐 내려놓을 게 뭐야? 버릴 것. 그리고 새로이 그러면 채워야 될 게 또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누구냐? 그리고 뭘 원하나? 이 두 가지 주제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린 윌리엄 브리지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내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게 변화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겪는 우선 베이비 부모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 두 가지를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의 가장 일단 큰 스트레스 요인은 수입 부족하고 채무라네요. 이게 뭡니까? 자녀 교육비하고 경제적인 교육 문제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 일자리, 재취업이 될까? 뭐 꼭 재취업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계속 75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제 인생 일막에서 나오니까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엄청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고요. 또 삼성증권 은퇴연구소에서 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위는 생활비. 제일 많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다. 2위는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죠? 돈하고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돈하고 일은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좀 갖고 있죠. 일자리 있으면 돈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죠. 그래서 이 1, 2위는 조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항상 상위에 있다. 돈하고 일자리. 요 위에도 있죠. 수입 부족과 채무. 그런데 이제 사실상 여론조사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보았듯이 상실 소외감도 사실 큰 부분이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전직 지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일하기 전에 다시 모든 심리적인 상태를 원위치시켜 놓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실 소외감의 해소가 상당히 변화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베이비부모 생각들이 이렇고요. 그러면 이런 베이비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출처는 제가 작년에 뭐 오랜 시간 전직 지원 전문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주로 오는 분들이 상담사를 지망하거나 아니면 상담사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함축된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베이비부모 이제 괜찮은 부분이네요. 근데 요거는 조금 경계선에 있는 부분, 여기는 베이비부모 이것 때문에 싫어 하는 요런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째, 베이비부모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꽂히면 열정적으로 뭘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베이비부모들은
부양 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청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강열의가 되게 높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폴리텍 대학이나 통신대, 한국통신대학에 엄청 지금 수강하고 열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중간지대에 이건 뭐 좀 좋은 점도 아닌 것 같고 좀 나쁜 점도 아닌 것 같은 게 어떤 거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뭐 어느 세대나 다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장기간 인생 일막을 하고 나오면 다시 뭘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뭘 일을 하려면 또 확신을 필요로 해요. 뭐 확실히 돼 있는 거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고 건강에 관심 많죠. 주변 네트워크가 이제 살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여기 인생 일막 마치고 이막에 들어와서 자신의 네트워크가 엄청 약해진다는 걸 피부로 안 느꼈습니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거의 다 정리 안 해도 본인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성공 경험. 이전에 내 뭘 잘했는데 뭐 했는데 이런 이전의 성공 경험에 집착하는 게 약간 중간에 있는 것 같고요.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다른 세대들이 고정관념이죠. 내가 이제 올해 좀 그래도 한 반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나이 든 분 피하죠. 사실 노후 준비 부족합니다. 네, 뭐 이제까지 계시던 주로 이제 뭐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노후 준비 좀 부족하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좀 문제고요. 신세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또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고 인생 일막을 마쳤기 때문에 자신감도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타치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죠. 아까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타치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베이비부머, 다른 사람이 보는 베이비부머, 그 다음 베이비부머 본인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이런 거를 한 두 가지 봤는데요. 변화에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끝내고 새로이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과 몸과 그 다음에 태도, 뭐 태도라 하면 나이 들었다고 고정관념이나 나이 작은 사람에 대한 대함 이런 거 있죠. 요런 세 가지에서 요렇게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한 세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높이를 일단 조율하자. 조율입니다. 조율. 둘째, 사회공헌하자. 셋째, 기죽지 말고 과감하고 좀 당당해지자. 저는 과감당당이라고 썼는데요. 그리고 물론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자신감을 가지고 버리면서 눈높이를 조율하자인데요. 눈높이 조율이라는 뭐 말씀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왜 조율입니까? 눈높이 낮추라는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죠? 혹시 들었습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이제 상담받으러 가면 눈높이 좀 낮추세요 이러는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눈높이 조율하는 것이다. 눈높이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갈 수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데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눈높이를 높이세요, 낮추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눈높이 조율하세요입니다. 그래서 눈높이 조율은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한 눈높이입니까, 보통? 임금. 금전적으로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저기에는 이제 나이에 대한 눈높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 지금 저 베이비부머 제일 앞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에게 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눈높이 조율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살아가야 되니까.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일을 하려면, 일거리를 가지려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as is to be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고 내가 바라는 바, 즉 목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죠. 조금 뭐 힘든 바가 없지 않은데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낮은 거는 어느 정도 높이고 이걸 이제 그 어떤 그걸로 높이고 높은 거는 좀 낮추자. 중간지대를 가서 좀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눈높이가 높은 시니어 있거든요. 좀 내려놓읍시다. 그분들에게는. 낮은 분들에게는 좀 자신감 가지고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중간점에 가면 여러 가지로 좀 편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또 다른 꿈을 향해서 사회공헌하자. 처음에 일거리를 잡기 힘들면 요새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공헌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보람형 이런 것도 약간의 금전 있는 보람형도 있고요. 있는데 이 사회공헌 일자리로 일단 가서 그걸 주축으로 그 길을 밟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일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개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꿈의 일자리, 징검다리 일자리, 그리고 생존 일자리가 있습니다. 꿈의 일자리는 우리가 인생 일막에서 다 끝인 일자리예요. 사실은 내가 제일 오래 근무했거나 사실 돈 많이 받은 일자리가 꿈의 일자리입니다. 근데 생존 일자리는 뭡니까? 지금 밥을 쌀을 살 그 정도 돈이 안 되면 무조건 제가 뭐 심리적 안정이건 내 상황이 어떻건 내가 뭘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생각할 이유 없이 바로 생존 일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 그럼 우리 베이비부모들은 이전에 본인이 했던 꿈의 일자리로 가는 분들은 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다시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갈까요? 다시 징검다리 일을 거쳐서 꿈의 일자리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생을 마감하든지. 네. 조금 제 표현이 그렇긴 한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75세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점에 이제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다시 내가 이전에 하던 거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다. 다시 또 시작해보자. 다른 일을 찾아서 그 일의 근방에 가서 그걸 짚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자리 중에 가장 그런 일자리 중에 좋은 게 사실은 사회공헌 같아요, 지금. 근데 사회공헌을 보통 좀 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문성을 좀 가진 일자리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변해갈 겁니다. 2015년 서울시 중장년 인생이 모작 한마당 행사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공모전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5개가 제가 신문기사에서 뽑았는데 5개가 됐습니다. 다모아 돌보미, 맥가이버 활동가, 서울공원 산책 코디네이터, 힐링 치유 활동가, 야기 체록사 이런 게 있는데 하나 볼까요? 다문화 여성에게 따뜻한 친정엄마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1번 이게 1번입니다. 선발. 두 번째 맥가이버 활동가, 소외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 주죠. 물 좀 수리해 주고. 공원 산책 코디네이터, 힐링 치유 활동가, 그 다음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적는 야기 체록사.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 베이비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베이비 부모들이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 부모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저는 여기서 발전한다고 봐요. 다시 이것도 이제 징검다리 아닙니까? 이걸 짚고 다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자리로 또 굳혀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좀 정말 이제 찾을 때까지 던지면서 과감당당해지자.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과감하고 당당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던지면서. 안 되면 그만두자. 내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들어갔다 안 되면 던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맞는 걸 분명히 찾는다. 이거 진짜 내 천직이다 하는 걸 사실은
인생 이막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전환기적 세대로서 당당해지자입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요, 대체로 이렇게 전환기적 세대예요. 일단, 자식 세대는 IT 세대인데, 자식 세대는 자기들의 그 권리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유고 세대인데, 부모들은 또 대우를 요구합니다. 여기 베이비 부모 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전환기적 세대라고 이제 고용정보원 베이비 부모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세대나 부모 세대 중간에 끼어서 난 사실은 힘을 못 쓰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자기 다 버린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베이비 부모가. 자기는 잃고 사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엔 그러지 말자. 좀 과감당당해지죠. 그러면서 일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보는 거죠. 내가 인생 2막을 마치고 이제 2막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좁혀서 어디에 일하고 또 거기에서 넓히고 또 나와서 또 좁혀서 또 다른 일하고 이렇게 한 적어도 지금 저 같으면 2막인데요. 저는 곧 3막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한 4막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거창한 걸 한다는 게 아니지만 바꿔서 아마 한 4막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만둘 것 같습니다. 요게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2막에서 3막으로 들어가고 다시 4막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분명히 이게 던지는 겁니다. 나에게 안 맞아? 던져보자. 들어가 보자. 맞아? 그거 하는 거예요. 안 맞아? 던지자. 또 들어갔어. 또 안 맞아? 던지자. 아니면 잊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도 그렇고요.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지금 있는데 이게 내게 아니면 던지자. 그리고 당당해지자. 그러면 아니면 3막 아니면 4막에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자랐어요? 예전에 성적 보고 너 이 일 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1막 한 거예요. 이제 2막에서는 진짜 내 일을 찾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다소 조금 황당하지만 찾을 때까지 던지면서 과감당당해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네. 그러면 앞에 이제 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저거는 뭐 정리가 안 된 이야기라서 손자병법을 들고 왔습니다. 예. 지피지기 백전불태인데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 즉 P예요. GP. 나는 하고 싶은 일과 나는, 그리고 백전불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잘해볼까가 불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GP는 이거예요.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사회공헌, 생계형,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디지? 요거 보는 거예요. 직위, 나의 전문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럼 내가 내려놓을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백전은 어떤 거죠? 경쟁 상황이나 네트워크 문제,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인식 이런 거하고 싸워야죠. 왜 백전? 불태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만족감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용돈도 생길 수 있다는 게 베이비 부모의 순기능 이익 집단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어떤 종교인의 말씀이 아랫게 어디 제가 페이스북에 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털을 치워버리면 한없이 자유로 통쾌하고 넓은 세상을 만나는데 사람은 왜 울타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를 원하고 변화를 원하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털 좀 이제 던져 봅시다. 베이비 부모들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몇 가지 이제 3가지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요 주제를 갖고 왔어요. 내려놓을 건 그럼 뭐고 새로이 갖춰야 될 건 뭐지? 당신 누구냐? 뭘 원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저희들이 토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죠? 1막에서 연결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1막에서 아무리 변해봐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를 않은데 특별한 어떤 그 계획이나 아니면 마음가짐이나 그런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을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이 좀 보고 보는 건 선생님 지금 이제 2막 이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일단 2막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기 오신 것만 해도 2막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준비입니다. 저는 준비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2막 준비를 한 8년 전에 했습니다. 8년 전부터 2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인생 2막 들어오면서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오히려 2막에 들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했어요. 과감히 던지면서 계속 제 거를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거 찾아가기 한두 번 더 과감히 던지고 당당해지기 싶은데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에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싫어요. 선생님 일단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안착은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안착은 분명히 안 되죠.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조금 겪어야 2막에 안착될 겁니다. 뭐 누가 변화 관리하면서 다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이 과정에 가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계속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 일에서 편안하게 이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